노후에는 3대 불안 요인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돈, 건강, 외로움입니다. 심지어 이 세 가지가 범죄의 핵심 키워드가 될 정도로 노인들의 돈, 건강, 외로움을 이용해 사기를 치는 사기꾼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노후에 경제적으로 좀 부족할 것 같아서 이 문제를 해결해보고자 고수익 투자에 솔깃하게 되고, 특히나 외로운 상태에서 살갑게 다가오는 사람들을 쉽게 믿게 되기도 합니다. 돈, 건강, 외로움 중 외로움을 가장 힘들다고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물론 나이가 들수록 경제적 자립과 건강관리는 정말 중요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바로 외로움 등의 내면의 마음을 잘 관리하는 것입니다. 특히나 나이가 들수록 자식들은 출가하고 배우자와의 사별, 친했던 예전 친구들과 멀어지는 등 외로움에 노출되기 쉽습니다. 또한 나이가 들수록 생각하는 시간이 많아지게 되니 그 시간들 동안 혼자 지내는 법을 터득하지 못한다면 남들과 비교하게 되고 나를 잘 돌보지 못하는 등 내면적으로 힘든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노후의 건강관리만큼이나 중요한 마음관리를 위해 해야 할 4가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노후에 필요한 마음관리 첫 번째는 앞서 잠깐 언급했듯 비교하는 습관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사실 나이가 있든 나이가 어리든 아직 우리나라는 비교에서 자유롭지 못한 사회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정말 성실하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칭찬에는 인색하고 분야에서 1등이 아니면 인정이 안 되는 분위기 또한 비교에서 자유롭지 못한 사회가 되는데 한몫하는 것 같습니다. 모두가 다른 일과 취향, 사고관을 가진다면 비교 대상이 되지 않겠지만 왠지 모르게 모두가 비슷한 취향과 사고관이 있기 때문에 비교가 더욱 쉬운 것 같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외모와 재산을 비교하는 경우가 많고 어찌 보면 제일 중요한 자기만의 가치관대로 살고 있는지 자기만의 길을 잘 걷고 있는지를 잘 돌아보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떤 분은 비교라는 단어로 공감 가는 이행시를 지어주셨습니다. 비교는 딱 2가지라며 비굴해지거나 교만해지거나 뭐든 좋을 게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이렇듯 비교는 우리를 비굴해지거나 교만하게 만들거나 둘 중 하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사실 자기만 생각했을 때는 절대 못나거나 부족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무언가 대상을 놓고 비교를 하게 되면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래서 남들만큼이라는 평균의 함정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고 내가 편하게 생각하는 나의 취향에 대해 집중해서 살 수 없는 삶이 되어버리기도 합니다. 혼자서도 취직 괜찮게 해서 자리 잡고 잘 사는데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나보다 더 좋아 보이는 직장에 취직한 누군가를 보면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사실 비교하는 대상은 내면적으로 나보다 더 불행하다고 느끼고 있을지도 모르는데 겉으로 보이는 것을 내 기준으로 해석해서 나를 불행하다고 만들어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언제나 비교의 시선은 위를 향해 있습니다. 나보다 돈 많은, 나보다 외적으로 더 뛰어난, 나보다 행복해 보이는 사람들과 우리 자신을 비교합니다. 이렇게 남들과 끊임없이 비교를 하게 되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기 쉽고 실제보다 삶의 질이 낮은 것처럼 현실을 왜곡하고 패배감에 사로잡혀 자존감에 스스로 상처를 입히기도 합니다. 비교는 나에게 손해를 줄 뿐입니다. 물론 비교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하지만 비교하면서 자신이 괴롭고 상대를 질투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면 이것은 나쁜 것입니다. 만약 남과 비교로 인해 괴롭다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 비교 대상과의 모든 것을 남김없이 모조리 비교하는 편이 낫습니다. 상대방의 잘난 점과 나의 못난 점만 쏙 뽑아 비교하는 것은 경계해야 합니다.
사실 내가 남과 비교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비교를 멈추는 좋은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쉽게 바뀌지 않지만 그래도 배우려 하고, 내가 비교로 인해 불행하게 살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인지하게 됐을 때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어느 정도 생기게 됩니다. 법륜 스님은 비교에 관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사실 잘난 것도 못난 것도 없고 비교는 다 내 마음이 일으키는 것이다. 저는 이 말씀에 동의합니다. 사실 재력이든 외모든 이것이 어떤 특정한 시기에는 장점이 될 수도 있지만 그게 영원히 장점으로만 남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장점이라고 생각했던 부분에서 시간이 지나 발목을 잡힐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많은 재산을 놓고 자식들이 싸울 수도 있고, 잘난 외모는 나이가 들수록 점점 그 힘을 잃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에 사실 비교의 대상은 허울에 불과합니다. 보이지도 않는 것에 힘들어하고 스스로를 탓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사실 비교는 남이 아닌 과거의 나와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만약 스스로가 생각했을 때 1년 전의 나, 한 달 전의 나, 어제의 나보다 잘하고 있으면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입니다. 또한 스스로가 할 수 있는 데까지 노력했다면 괜히 더 노력했어야 했다고 죄책감을 가지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이보다는 그렇게 노력한 나 자신을 칭찬하고 위로해 주세요. 물론 이것은 정말 쉬운 것이 아니지만 모두가 건전하게 스스로가 자랑스럽고 사랑할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서로 비교 대상이 아닙니다. 그냥 서로 다를 뿐입니다. 누구나 그냥 그대로 살고 있어서 소중한 존재임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정리하면 안 좋은 비교는 나를 비굴해지거나 교만해지게 할 뿐입니다. 이런 비교에서 자유로워져 나만의 기준을 가지고 과거의 나와 지금의 나를 비교하는 것이 좋은 방향이 될 것입니다. 노후의 마음 관리를 위해 반드시 해야 할 두 번째는 끊어야 할 인간관계를 확실히 끊는 것입니다. 특히나 나를 아프고 병들게까지 하는 사람은 정말 버려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면 내가 죽게 될 수도 있습니다. 나를 아프게 하고 병들게 하는 관계는 나를 죽이는 에너지일 뿐입니다. 주변 인간관계에서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이 한 명쯤은 존재하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다음은 안 좋은 관계를 30년 동안 끊지 못하다가 마침내 관계를 끊고 살아가는 분의 사연 하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참을 만큼 참고 견딜 만큼 견뎠고 한없이 울기도 했습니다. 어리석도록 미련할 만큼 노력했던 관계를 30년 만에 정리했습니다. 그러는 동안 조금씩 천천히 철저히 끝내기로 10년 전부터 이별 준비를 나도 모르게 했었나 봅니다. 준비가 헛되기를 바라면서요. 상대가 달라지기를 바라면서요. 그래서 그 준비하는 것들을 상대와 함께 누리기를 바랬습니다. 하지만 결국 변하지 않음에 더 이상 시간이 아까웠고 나 자신이 더욱 아깝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과감히 끈을 끊어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떠냐고요? 신기하네요. 정말 새로운 나만의 삶이 시작됐어요. 어쩜 그냥 홧김이 아닌 천천히 준비해온 덕이라 그런 것 같기도 하네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준비 없는 이별은 좋지 않을 수 있어요. 또한 준비하는 동안 계속 기회를 줬기에 지금의 결정에 후회가 없습니다. 중년의 나이에 새로운 삶이 지금은 행복하고 하루하루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친구든 지인이든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들과 연락 끊고 지내니
차라리 맘 편하다며 무시당하면서 스트레스 받으면서 속상해하는 삶을 끝내 홀가분하다는 말씀을 남겨주신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심지어 관계를 정리하고 천국이 시작되었다며 관계를 정리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좋은 일만 더 많이 생긴다고 말씀하신 분도 계셨습니다. 서로 선을 지켜야 만만함이 없어지고 존중이 생기지만 이것은 나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굴 만나고 헤어질 때 나에게 스트레스를 주고 자존감이 내려가게 만든다면 안 만나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조언이랍시고 날 위한답시고 오지랖에 잔소리, 부정적인 말들을 합니다. 그래도 처음에는 좀 새겨듣기도 하고 고쳐보려고 노력도 하고 해보셨겠지만 이보다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 날 존중해주고 나를 있는 그대로 좋아해주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닐까요? 사실 가까운 관계와 인연을 끊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닙니다. 한순간에 연을 끊을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참다 더 이상 못 참을 것 같으면 연을 끊는 것입니다. 일례로 재혼해서 22년간 남편 아들 키웠는데 남편이 가고 나니 엄마하고는 남이라며 상속재산을 더 많이 챙기려 하는 아들과 갈등을 겪다 연을 끊은 분도 계셨고 어릴 적부터 빌려준 돈 다 날리고 나를 못 살게 구는 남동생을 그래도 노숙자 면하게 해주려고 7년을 같이 밥해주며 희생했지만 계속 힘들 때마다 이용하려 해서 연을 끊은 분 등 다양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댁 식구 뒤치다꺼리 하느라 힘들게 돈 버는 사람에게 돈 안 빌려준다고 욕하는 큰 시누이와 관계를 끊은 어떤 분은 아주 속이 시원하다는 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이때라도 연을 끊을 수 있으면 다행이지만 버리려 해도 버려지지 않는 버릴 수 없는 가족관계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미 몇 년 전부터 마음은 다 버렸지만 현실적인 부분이 남아 몇 년은 참고 견디며 나름의 내 모습을 찾아 미래를 서서히 찾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 모든 분들은 세상 끝나는 날까지 후회와 회환의 시간을 돌리고 싶지 않도록 오늘 하루도 고민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관계를 맺고 끊는 것은 사실 쉬운 것이 절대 아니고 그리 간단한 문제는 더더욱 아닙니다. 하지만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나를 아프게 하는 인간관계는 꼭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그 사람이 없을 때 경제적인 문제가 생기는 경우라면 혼자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만약 그 사람이 없어서 밥을 혼자 차려 먹지 못할까 걱정이라면 혼자 밥을 차려 먹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관계를 끊기 전에 그 사람이 없더라도 지장이 없는 상황을 만들고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좋은 방향입니다.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사실 나에게 빌붙고 돈 안 빌려준다고 짜증내는 사람과의 관계는 바로 정리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언젠가는 정리해야 할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인간관계에서의 정답은 없지만 나를 자꾸만 힘들고 병들게 하는 관계는 오답이 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누군가와의 관계를 끊고 싶을 때 그 사람이 없어도 내가 사는데 지장이 없는 경우라면 바로 관계를 끊는 것이 좋습니다. 어차피 끊어야 할 관계입니다. 그 관계를 끊지 못하는 사이에 내 몸을 병들게 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반대로 누군가와의 관계를 끊고 싶을 때 그 사람이 없으면 내 생활에 지장이 생기는 경우에는 관계를 끊기 전에 그 사람 없어도 잘 지낼 수 있는 능력을 만드신 후에 관계를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은 나 자신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라며 쉽진 않겠지만 현명한 결단을 내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노후의 마음 관리를 위해 반드시 해야 할 세 번째는 내 몸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간혹 너무 당연하게 가족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다 보면 세월이 흘러 자존감이 낮아지게 되고 정작 내 자신을 잃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내 몸을 소중하게 다루지 않아 음식도 대충 먹고 살이 찌는 것을 방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나이가 들었다는 이유로 외적인 자기 관리를 포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사실 이렇게 신경을 못 쓰는 경우도 있지만 이보다 더 심한 것은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 자기 몸을 학대하는 경우입니다. 힘든 일이 있을 때 밥은 먹지 않고 깡소주만 마시고 울다 잠이 들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며칠을 누워 온갖 생각에 잡혀 자책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지 못해 불안감과 우울감을 자주 느끼게 됩니다. 이처럼 부정적인 일이 있을 때 자신을 학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나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 스스로를 사랑해야 합니다. 만약 슬픈 일을 당해 울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여러분은 그 사람을 위해 어떤 것을 해주고 싶으신가요? 따뜻한 밥을 차려준다든지 옷을 덮어준다든지 잘해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그 사람을 나 자신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나 자신이 만약 슬프거나 힘든 일이 생겼다면 나에게 더욱 잘해줘야 합니다. 나 자신을 위해 더욱 맛있는 음식을 차려주고 더욱 옷도 잘 챙겨 입고 하는 것이 좋은 태도일 것입니다. 일상에 지치고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어떻게 하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힘들 때 밥도 안 먹고 밖에 나가지도 않고 그러지는 않으신가요? 하지만 이것은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좋지 않은 상황일수록 나에게 더 잘해줘야 합니다. 밖에도 자주 나가고 자주 걸어서 내 몸을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내가 내 스스로의 모습을 제대로 보지 않고 회피하며 다른 일에 집중하느라 내 몸을 학대하는 줄 모르고 달리기보다는 잠깐 멈춰 숨을 고르고 나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은 바로 여러분 자신이라는 말씀입니다. 지난 날들을 거울 삼아 이제는 마음 아프지 않게 나 자신을 보듬어 주세요. 나 자신을 사랑하도록 많이 노력해 보세요.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이 쑥스럽게 느껴지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이럴 경우 나 자신을 사랑하자라는 말보다 나 자신이 우선이다라고 말해보세요. 그 누구도 나보다 우선이 될 수 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자기를 소중하게 대할 줄 모르는데 어떻게 남을 소중하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남을 사랑하기 전에 자기 자신을 먼저 사랑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내가 내 모습을 보고 나를 이해하고 인지하고 누구보다 나를 먼저 생각하고 나 자신한테 먼저 물어보세요. 나를 사랑하고 아껴주는 만큼 상대의 말에 귀 기울이고 상황을 살피고 존중하고 배려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자기 자신을 습관적으로 너무 비하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나를 배려해주고 존중해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기 비하, 비난은 나라는 나무가지를 꺾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라 비틀어지는 것입니다. 튼튼한 나무는 자기 자신에게 용서, 칭찬, 격려, 관대를 통해 세워주고 박수쳐줍니다. 그렇게 자신을 믿어줌으로 성장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나간 과거를 너무 속상해 할 것도 없고 미래에 대해 너무 불안해 할 것도 없습니다. 타인의 칭찬, 인정을 내려놓고 현재의 나에게 집중해 보세요. 나 자신과 많은 대화를 해보세요. 스스로에게 직접 말을 걸어도 좋고 일기를 써도 좋습니다.
스스로와의 대화를 통해 나 자신에 대해 더욱 이해하고 보듬어주는 연습을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 정리하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나 자신과 내 몸을 소중하게 대해주세요. 이것이 먼저 돼야 다른 사람들도 소중하게 대해줄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좋지 않은 상황일수록 좋은 음식을 먹고 운동을 하고 많이 돌아다니시는 것이 좋습니다. 노후의 마음 관리를 위해 반드시 해야 할 마지막 4번째는 꿈을 갖는 것입니다. 꿈이 없는 인생은 죽은 인생과 다름없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꿈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삶을 살아가는 데 많은 도움을 줍니다. 어떤 분은 내 꿈을 꾸지 않고 밀려와서 지금 61세의 나이가 되었는데 이제야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알게 되었다며 꿈이 있으니 삶의 의욕이 샘솟는다는 말씀을 남겨주셨습니다. 심지어 어머님은 98세임에도 피아니스트라는 꿈을 가지시며 앞으로 100년을 더 사시겠다고 농담처럼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이처럼 꿈은 삶을 더 살아가고 싶다는 의욕을 불러일으키며 주체적인 삶을 살아가는 데도 많은 도움을 줍니다. 간혹 꿈을 가지고 있지만 시작조차 못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물론 꿈을 갖고 있는 것만으로도 좋지만 그것을 직접 해보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특히나 완벽주의가 심한 분들은 완벽하게 하지 못할 것 같은 두려움으로 시작조차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시작은 언제나 가볍게 대충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후회로 가득 찰 것입니다. 악기를 배우고 싶다면 그냥 비싸지 않은 악기를 구매하고 입으로 불어보거나 손으로 쳐보면 되는 것입니다. 식물을 키우고 싶다면 주변에 식물 파는 곳에 가서 혹은 씨앗과 화분을 구매해서 그냥 한 개만 심어보면 되는 것입니다. 지금 해보고 싶은 것이 마음속에 있지만 미루고 있다면 아주 작게 시작해보세요. 혼자서 하기 힘든 것이라면 주변에 도움을 청하세요. 마음이 맞는 사람과 같이 시작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우리가 하는 행동에 하나씩 의미를 두며 살기보단 그냥 작은 만족에서 이어지는 작은 행복들을 최대한 자주 느끼면서 사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노후의 건강관리만큼이나 중요한 마음관리를 위해 해야 할 4가지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첫째는 비교하는 습관을 내려놓는 것. 둘째는 끊어야 할 인간관계를 확실히 정리하는 것. 셋째는 내 몸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 마지막 넷째는 꿈을 가지고 하나씩 실천해 보는 것입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는 많은 분들이 듣다 보면 어려운 것이 없는데 왜 그리 실천하는 것은 어려울까 하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하지만 아는 것에 그치면 그것은 모르는 것입니다. 정말 바뀌기 위해서는 나 자신이 생각을 바꾸고 바로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장이 아닌 꾸준함을 목표로 삼는다면 그 삶은 반드시 과거의 나보다 나아져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실천하는 여러분들을 인생지혜가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모든 구독자분들의 행복한 노후를 응원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